요 차 명상도, 명상은 무조건 샷뒤로 하니까. 자, 그거 이제, 요거는 원래 이제, 그, 극기 명상 때 하는 거거든요. 읽어볼게. 그러면서 무상 관찰하여 지금 이 순간 깨있기. 8단계에서 이제, 이 샷뒤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의식이 발바닥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샷띠가 익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림이 쉬워집니다. 알아차림이 익숙하게 되면 알아차림이 확립됩니다. 마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같이 알아차리는 의도를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될 때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샷띠의 확립에는 찰나산매, 관찰, 분명한 암, 바른 알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알아차림 확립에 대하여 이해하기. 알아차림이 익숙하게 되면 알아차림이 확립됩니다. 마치 선천적으로 가져온 것 같이 알아차림 의도를 내지 이건 했는데 또 했네. 알아차림의 확립으로 번역한 샷띠의 파타나라는 단어는 사티는 이거 기억이란 뜻이에요. 책임이 일어나는데 이건 청건 스님이 이걸 이제 논문을 쓴 걸 가져와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기억이란 뜻입니다. 책임은 플러스 파타나, 네. 그 몸, 느낌, 마음, 현상에 밀착하여 머문다. 네. 결국 여기 밀착하여 머무는 게 이제 사티 파타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염초경에 보면 머문다는 말을 꽤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깨뚫어 들어가 끊임없이 생겨난다. 확고하다. 사티 파타나 하는 것은 밀착하여 머무는 색임. 깨뚫어 들어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색임. 확고한 색임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예, 색임을 좀 더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기억이라는 말이 좀 밀착하여 머무는 기억, 이런 뜻의 깨뚫어 들어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기억, 확고한 기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사티 파타나예요. 자, 그 다음에 혹은 샤티 플러스 파타나 밀착해서 머물 깨뚫고 들어가 끊임없이 생겨남 확고함. 이 사티 파타나를 색임이 밀착해 머물, 이 색임이 깨뚫고 들어가 머문, 색임의 확고함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아차림의 확립에는 찰나산매, 관찰, 분명한 암, 바로 암이 갖추어질 때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는 그 샤티 파타나라 하는 게 이제 찰나산매가 나와야 되고요. 관찰, 분명한 암, 바른 암이 갖추어야만이 샷띠가 확립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여기 이제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거는 관찰이라는 게죠. 관찰. 이 관찰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거울이 됩니다. 거울.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게. 자, 샷띠를 한번 보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알아차림의 확립에 대한 이해로서 먼저 샷띠에 대해 살펴봅니다. 샷띠는 기억하다는 뜻의 사라띠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기본적으로 기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잊지 않은, 응념, 유념, 인식, 자각, 알아차림, 의식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에서 일반적인 문맥에서는 기억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수행과 관련하여 쓰일 때는 기억이라는 뜻에 더하여 수행 대상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두어 유념하는 마음작용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샷대를 무언가를 마음에 두어 잊지 않고 유념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여 염으로 한역하여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길죠? 근데 샷대를 한마디로 딱 하라 그러면 기억입니다. 얘기하지만. 근데 이걸 이제 이 기억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청견 도론에는 이것을
내수로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그러면 샤띠가 더 분명해져요. 한번 볼까요? 샤띠를 청전 도론에 근거하여 보면 첫 번째 특징, 특징은 대상이 깊이 들어가는 것. 두 번째 역할은 먼저 잊지 않는 것. 잊지 않는 게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게 그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 원인은 뭔가 하면 강한 인식이 가까운 원인이고 몸, 감각, 마음, 현상에 대한 샤띠 확립이 가까운 원인이다 이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사물을 기억하는 데 있어 강한 인식이 바로 기억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이 한번 바뀔 때 마음은 몇 번 바뀌는 거면 17번 바뀌어요. 그 1대 17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 17번 마음이 바뀌면서 대상을 인식해요. 이게 이제 아비달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가 강하게 자극을 받아서 인식할 때 그렇고, 강하게 자극되지 않는 인식은 17찰나 가기 전에 중간에 사라져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강한 자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극이 올 때 우리는 거기 인식하는 게 17찰나 그대로 진행되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데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날마다 보지만은 그것이 강한 인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는 일어나고 사라진 마음이 새겨지지를 않아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끊임없이 즐거움, 쾌락적인 걸 추구하는 존재라서 강하게 인식되지 않는 것은 다 잊혀지는 겁니다. 특히 이런 발생과 소멸에 관계되는 것은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행하는 게 바로 한 번에 딱 와닿아 닿아버리면 바로 그냥 지혜가 생겨서 깨달음을 얻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1년, 2년, 10년 평생을 수행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걸 보고 또 팍 와닿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인식이 가까운 원인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특징은 깊이 들어가고 역할은 잊지 않는 거고 원인은 강한 인식이 원인이 되는데, 네 번째는 나타난다. 이게. 나타나면 뭐냐면 대상과 직면함으로 나타난다. 대상과 서로 직면했을 때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샤띠의 특징은 대상을 첫 번째 캐치하는 게 샤띠의 특징이에요. 처음으로 사물을 그 대상에 접촉해서 아는 마음이 샤띠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샤띠는 감각기관을 보호해요. 예. 자, 그러면은 2페이지 봅시다. 샤띠 한다는 것이 대상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며 역할은 잊지 않는 것이며 강한 인식에 가까운 원인이며 대상과 직면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뒤집어 보면 샤띠 대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샤띠 대상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간다, 잊지 않는다, 강한 인식이 가까운 원인이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대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이걸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샤띠를 번역할 때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명상 깨달음 논하다 방송할 때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이거 정리한 거예요. 앞에는 청근 스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뒤에는 제가 또 다시 재분석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즉 대상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깊이 들어가야 하며 대상을 잊지 말아야 하며
강한 인식이 아니면 대상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샷대할 때 대상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면한다는 것은 마음이 대상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대상이 껌딱지가 딱 붙어 있게 하는 것이 샷대입니다. 이게 대상이 딱 붙어, 이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염초경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예. 이 염초경을 이제, 대염초경 공부를 하는데, 여기 이제 호흡에 관계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호흡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릴 때 호흡이 이만큼 길어지면 샷대하는 마음도 딱 붙어가 이만큼 나아가는 거죠. 또 들숨이가 호흡이 이만큼 쭉 내려가면은 샷대도 따라서 쫙 내려가는 거예요. 항상 이 대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현상이 딱 생기면은 샷대하는 마음도 같이 탁 올라와야 돼요. 그 대상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고, 또 다른 대상이 탁 올라오면 이 샷대하는 마음 또 탁 올라오고, 항상 주관, 객관이 서로 대면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샷대예요. 근데 여기 무슨 챙긴다라 하는 말이 과연 이 타당성이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샷대의 성격을 볼 때 첫째, 대상에 대해 매우 신속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샷대는 대상을 포착하는 기능으로서 미첩한 정신작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미첩해야 돼요. 둘째, 기억입니다. 기억은 대상을 기억하는 것, 대상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법으로 기억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현재 수행 상태를 잊지 않는 것이 샷대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기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왜 중요한지를. 기억은 사람을 기억을 못하게 되면 상당히 불행하게 돼요. 그 중에 치매 같은 대표적인 겁니다. 치매는 기억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어느 지식인이 자기가 이제 치매가 왔다 하는 거 알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찾아가면은 자기도 치매 환자지만 다른 치매 환자들 막 도와줘 봉사를 하는데 두 번째 찾아갔더니만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데 옛날에 이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어느 여인이 그냥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을 어느 청년이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이제 군에 갈 때쯤 되면 돼서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낸 거죠. 광고 낸 게 이제 그건 이제 자기 부인 사진을 올려서 광고를 냈는데 가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제주도에서 알아보고 실제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있고 청년이 그 여자를 구할 때는 몰랐던 것이지. 그럼 너 어머니가 아니냐 가서 모시고 오너라. 딸이 이제 영월인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어머니 하니까 당신 누구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남편이나 그 딸은 그 여인이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기억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아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야. 얘기하자면 기억이라 하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기억이 없으면은 사물을 기억 못하고 사람을 기억 못하면 생명은 끝나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수행자는 기억이 생명이에요. 왜 생명이 하면은 수행 체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수행 체험을 기억 못하면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억. 그래서 이 샷디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이 남방에서 이제 이 정념 샷디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성 논술에서도 분명하게 샷디를 잃어버리는 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열반을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가나선이 주 수행이다 보니까 샷디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죠. 쉽게 말하면 뭐 하두를 챙긴다, 하두를 잡는다 했지. 그걸 샷디한다 이런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승이든 소승이든 모든 수행은 샷디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칼을 잡고 적을 무찌른다 이러면 칼을 놓쳐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적에게 도리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칼을 놓치면 얼른 다시 칼을 집어야 되거든요. 이때 칼은 뭘 비유하는가 하면은 이 칼은 지혜에 비유됩니다. 그러면 지혜의 칼을 잡고 있는 게 뭔가 샷디예요. 그래 샷디를 놓쳐버리면 얼른 칼을 줍듯이 샷디를 다시 챙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남림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남림에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녁에 수행자는 깊이 잠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선잠을 들어요. 왜 그러냐? 전에 앞에 수행했던 걸 기억해가지고 그 다음날도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말이죠. 기억력 굉장히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쪽 귀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가 왜 가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은 영양실조로 인해서 이 한쪽 귀가 먹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요. 제가 웅칸 안 먹고 놀기를 좋아해. 놀다 보다니 귀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한쪽 귀가 이게 안 들리니까 강사의 강의가 귀를 도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안 들리면 이해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했던 방법이 다른 스님이 노트를 빌려가 기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사 스님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기억이 안 되니까 엄청 고생했어요. 난자를 단어를 찾는 데서 하나 찾는 30분 이상 찾았어요. 노트를 보면은. 기억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이게 귀가 안 들리면 기억력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엄청 어렵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중앙성가대에 갔을 때도 이 교수님들이 강의가 안 들려. 그러면 스님들 노트를 빌려와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머리가 안 돌아가고 기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고는 이제 송강사의 이제 강당에 가서 이제 강의를 86년도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강의한 내용도 처음 다 보고 검색을 하고 경전이라든지 사전을 다 찾아서 전부 다 강의할 내용을 카드에 기록해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몸이 이제 점점점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그만 이게 둘 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제가 증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92년도에 이제 미얀마가 수행하는데 1년을 수행하고 와서 반전이 일어났어. 놀라운 일이죠. 이 반전이 일어났는데 강의를 할 때 그전에는 뭘 찾아야 되는데 카드에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경전을 보면은 뒷 배경이 다 보였던 거예요. 내가 이때가 공부했던 것이 기억을 못한다 해가지고 기억이 없어진 게 아니었던 거지, 그 정보가. 공부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어. 그래서 기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은 이거는
어떤 논서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다른 경전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논문이 어떻게 나오고 이걸 전부 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난다 해서 없인 게 아니었다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한 번 본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은경 강의할 때도 하루 3시간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은 글을 새기면 글 새기는 것,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봐주고는 2시간 동안은 질의응답으로 수행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인 선생님도 한 15명 정도 되면 산통에다 이래 흔들어가지고 질문해요. 질문하라면 질문 다 안 하거든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산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스님에게 내가 질문하는 거죠. 이 글 내용에는 경전 내용 이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거죠. 모르면 또 해가 또 다른 스님 또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벌써 자기 차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님들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학인 스님 마음이 품고 있는 것을 끄집내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 기억이 총총해가지고 옛날 공부했던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보자. 그 토요일 날 이제 이 특강을 하고 보자. 월요일 날 이제 뭘 했는가 하면 우리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차담을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한 20여 명 스님 모여가 차를 마시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8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에 대한 보통 이 법에 대한 질문하는 스님이 꼭 있어요. 차 마시면서. 근데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이제 청강하고 있는 보살이 한 명 있어. 그 초기 불교 대학원에 청강이 가능해요. 속인인데 끝나고 난 뒤에 딱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샷띠에 대해서. 스님 수행하는 건 이 샷띠로 하는 건데 혹시 수행하는 망각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망각이라는 말을 아시죠? 잊어버리는 거죠.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얘기했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샷딜의 의식의 성성에 깨어난다. 의식이 깨어나야만이 지혜가 개발되고 선정이 생기고 지혜가 개발 깨달음을 얻는데 망각은 수행의 적이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사제가 저게 송강사에서 제가 이제 송강사에 있을 때 수순사에서 정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삭번 목욕날에 내 사제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아줘요. 깎아주는데 요 밑에 귀 밑에 보면 사마귀가 하나 있었어요. 요 딱 주의를 주거든. 이거 싹 자르면 피가 나니까 따가우니까 살살 이렇게 해서 하라고. 알았다고. 싹 사람이 착 해서 잘라버린다. 따갑잖아요.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잊어버렸대. 근데 한 번은 정도는 잊어버렸다는 말이 그런갑도 했는데 다시 보름 후에 또 머리 깎는데 싹 잘라버려. 이상하다. 이야.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이거는 이상하다. 그래서 그 도반을 불렀어. 내 사제가 지금 무슨 수행하지? 지금 화두를 제대로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스님 사제는 잊어버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불러가 야단쳤어요. 네 수행 지금 까꿀로 하고 있다고.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 하는 거는 그냥 귀신굴에 앉아 있는 거 똑같고 그런 거는 기억이 없는 이는 다음에 태어난 인간으로 못 태어납니다. 불가능해요. 동물 중에서도 기억이 없는 동물로 태어나겠죠. 네. 그런 쪽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샤티가 기억의 뜻이 있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억이라 하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느냐? 대상을 첫 번째 포착해야 되는 것, 대상이 머물러서 자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상이 빠르게 변한다면 어떻게 기억하겠느냐?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기억에는 대상을 아는 알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샤티 번역으로서 속도감이 떨어지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며, 기억과 알미 없는 무관한 번역어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어는 미첩성이 떨어집니다. 샤티를 책임으로 번역한 책임, 마음에 새긴다는 뜻으로 기억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샤티를 알아차림으로 번역한 것은 시간차 없이 대상을 적극 안다는 뜻입니다. 즉, 암 플러스 정신차림, 정신차림은 샤티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샤티 훈련하면 미첩하다, 이게. 이 정신력이 아주 미첩해가지고 즉각 체크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평상시 머리가 1초에 300km 간다면, 샷대 하면 1초에 10,000km, 10만 km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빨라진다, 얘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샤티로 대상을 즉각 안다는 알아차림이 알면 기억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기억하는 것도 강한 자극이 아니면 기억으로서 마음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극받을 때 대상을 대상인 줄 모르고 과연 기억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샤티로서 기억의 뜻에 알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티는 대상을 즉각 아는 알아차림으로써 직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샤티의 번역으로서 실제 수행에 적용하기는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샤티의 확립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샤티의 확립에는 찰나선 및 관찰, 분명한 암, 바른 알미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즉각 안다는 뜻이 있으므로 분명한 암과 바른 암과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 챙김이 좀 곤란해. 챙긴다 하는 물건을 챙긴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는 안다 하는 것보다는 챙긴다 하는 물건을 챙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속도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첩해야 되거든요. 자꾸 누가 이렇게 전화를 예? 챙긴다는 물건 챙긴다는 뜻으로 온 거예요. 예, 알아차린다, 정신 차린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미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변하는 걸 즉각적으로 탁 캐치하는 게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게 적합하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걸 마음 챙김은 제가 보기엔 부적합하다. 근데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쓸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그렇게 문제 삼을 건 없는데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용어 선택하는 게 상당히 민감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될 성향이 있는 사람이 사마타 수행을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는 잘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도 한 대상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게 집중해서 대상을 갖다 딱 붙들고 있다. 그것도 챙긴다는 말 수수에 챙기고 있다. 이게. 그건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빠사나 수행에 지혜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한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 스승이 말립니다. 한 대상에 집중하지 말아라. 마음을 빨리 흩어버려. 그래 지혜가 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 하는 거는 일어나고 사라진 발생과 소멸을 봐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대상에 집중하고 있으면 지혜가 개발 안 되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너무 한 대상에 집중해서 있으면 멍청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낙처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샷디하는 게 한 대상에 집중한다는 뜻을 놓지 않기 때문에 집중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파사나 수행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 자, 관찰이라는 말을 네, 봅시다. 자, 거기에 봅시다. 알아차림의 사태 확립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태 확립에는 찰나삼매, 관찰, 분명한남, 바른 알미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즉각 안다는 뜻이 있으므로 분명한 암과 바른 암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찰 봅시다. 우선 찰나삼매를 먼저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찰나삼매는 그런 겁니다. 이 알아차림할 때, 이 대상을 알아차릴 때, 내 잡으면 잡는 줄 알고, 들면 드는 줄 알고, 무게감이면 무게감을 아는 거죠. 한번, 자, 해봅시다. 자,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들어가지고 이렇게 밀어보십시오, 이렇게. 자, 밀면은, 손가락 사이사이 무슨 감각이 오지요? 요 무슨 감각이 옵니까? 바람, 시원함이 오죠. 이건 공기와 접촉이 일어나는 감각이에요. 이걸 알 필요가 있죠. 이것도 이제 알아차림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잡았다. 지금 잡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캐치가 됩니까? 딱딱함이 있죠. 그럼 딱딱함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적가가 알죠. 이건 머리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 그죠? 차가운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들면은 뭐가 캐치가 됩니까? 무게감 있죠. 무게감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가 잡아 당기고, 자, 향기를 맡고 맛을 한번 봅니다. 무슨 맛입니까? 맛이 있죠. 그러면 체크를 하는 거죠. 자, 내려놓으면 어때요? 무게감을 체크하죠. 놓으면은. 접촉에서 나는 소리 있죠. 소리를 캐치하고 접촉을 캐치하는 거예요. 이걸 단순한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스님, 이런 샷디 한다고 이거 네? 뭐가 필요합니까? 심한 이치를 논하는 게 옳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치를 따져보면 심한 이치를 논하는 게 무슨 가치 있게 생각되죠. 그래서 이게 들고 놓고 감각을 체크하는 이 뭐가 이 우리한테 소용이 되느냐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사람은 어떤 일에 딱 대상을 대하면은 거기다 양념을 하는데 자기 감정을 붙이고 생각을 더 붙이고 의미 부여하고 결부시키고 이런 새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하나 이야기하면은 여러 사람이 둘러서 자기 길로 돌을 때는 처음과 다른 이야기가 돌지 않느냐, 소문이 그런 것 같지 않느냐. 당신은 혹시 누가 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바르게 얘기하는 상대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왜 있는 그대로 안 되느냐 이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내 감정의 생각을 더 붙여서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샷디 훈련하게 되면은 그랬어요.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지 않게 되고 의미 부여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실을 결부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게 된다. 이제 이 더 붙이는 거는 증가하는 거고 이건 이제 빼는 거는 감소하는 거거든요. 이거 더하고 뺀다는 거죠. 한 대상에 어떤 일이 있으면 더하고 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자비선사의 공양교 문제가 또 탁 터졌어, 이번에. 터진 이유는 상당히 간단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이 공양하는 사람 수가 많아져 버리니까,
공양 감당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 그 충분히 할 건데 원래 좀 이 사람이 없을 때 공양주 하다가 각종이 많아지는 당시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많다. 네. 그럼 이러면은 자, 이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A락 하는 사람 말 들어봐도 그건 맞는 이야기고 B락 하는 사람 말 들어도 맞는 이야기인데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가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들어보니까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가지고 새로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걸 종식시키는 방법은 해체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회장님부터 해가 부회장님까지 다 나서가지고 이제 그걸 북에서 일을 하고 계셔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 안 좋은 시선을 보는 이유가 바로 샷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양 쪽이 힘든 거 알면은 우리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잘못하면 꼬투리 잡고 이 문제가 많아 이래도 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공양주는 공양대로 또 잘 한다고 하지만 또 잘못하는 게 또 있거든.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거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또 그걸 자기를 비토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르는거리고 이러면은 참 골치 아픈 거거든. 대중들은 아무도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휴가 보냈어요. 이쪽까지 이쪽 것으로 반복하는 휴가 가십시오. 3개월 후에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만일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만일에 다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명상에 관계되는 행사를 이제 하게 되면 저기서 되고 동화사에 매년 뭘 하는 건 성시를 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 참명상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강의도 하고 시연도 하고 체험을 하는 그 공간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주 재밌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행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태도가 다르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좀 어려우니까 좀 그 도움을 주십시오 이러면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다 거절을 한대. 근데 수행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탁 요청하면 아이고 도와드려야죠. 이러면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도 샷디를 하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지 않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 딱 요청하면 여기 뭐가 있나? 뒷배경에 뭐가 있을 거야? 이런 온갖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나 힘들어 이러면 딱 거절. 이렇다는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할 때마다 한번 요청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 통계가 나온다는 거 얘기하자면. 그럼 여러분 샷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만일 전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 다 샷디를 한다면은 세계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다투고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샷디는 있는 그대로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이제 찰나산매를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봅시다. 관찰 봅시다.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찰나산매가 일어나면서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을 눈으로 보듯이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눈으로 보듯이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이 마음에 눈이 생겼다는 것.
눈이 생기는 걸 우리는 관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찰나산매는 뭔가 하면은 순간순간의 마음의 고요함을 찰나산매인데 찻잔을 잡고 들고 놓고 할 때 알아차림만 있는 것, 샷띠만 있는 것을 갖다 있으면은 찰나산매라 그래요. 찰나산매를 다른 말로 하면은 찰나산매가 생길 때는 심청정이라고 해요. 마음이 청정하다. 이럴 때쯤 되면 나타나는 게 관찰이라는 거예요. 관찰은 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건데 그 대상이 발생과 소멸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관찰을 하는 뜻으로 쓰인 이 안누파신이에요. 안누파신은 당연히 몸, 느낌, 마음, 현상이란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건 관찰이 왜 생기냐면 샷띠를 하니까 관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샷띠 한 입 안에 관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찰나산매도 들어가고. 관찰하게 되면 샷띠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관찰하는 가운데서 알아차림이 샷띠가 작용합니다. 관찰이 된다는 것은 마치 찰나에 일생을 살았던 삶이 느린 하면으로 흘러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상을 천천히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제가 저기 어디가 백담사에 2년에 한 번씩 가서 대성귀신론을 강의하는데 거기에 선운장 스님이 대전 스님이에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 사실은 이거 대전 스님이 한 얘기인 줄 몰랐는데 대전 스님이 한 얘기더라고요. 다른 스님도 그거 알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자기가 어릴 때 철도가에 놀다가 저기 철로가 지나가는 다리 위로 이제 가게 되는데 맞은편에 기차가 오니까 놀래가 다시 되돌아갑니다. 막 뛰어가지고 다리 끝에 와가지고 차가 뒤로 오니까 팍 뛰어서 점프하듯이 뛰었다는 거죠. 그 찰나에 자기가 살았던 삶 전체가 필름같이 쫙 나타났던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쫙 나타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음에 임박했을 때 고대 집중력이 생기는 거야. 그 집중력에서 짧은 찰나 시간에도 천천히 마치 화면이 지나가듯이 보는 거죠. 이런 걸 제가 또 어떤 스님한테 들었는가 하면 원순 스님한테도 한번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송강사로 들어가는데 강주에서 택시 기사 옆에 자기가 타고 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덮쳤다 이게. 트럭이. 그런데 이 택시가 놀래가지고 고함을 지르며 급히 틀어가지고 충돌을 면했어요. 그래 자기는 그 택시 기사가 내려가지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땀을 흘리고 긴 한숨을 쉬고. 근데 본인은 자기 경험으로는 덮쳐오는 것이 슬로우 비디오 같이 보이더래요. 하나도 놀라지도 않고 딱 지켜봤대. 근데 그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김성세락 하는 그 사님인데 뉴저지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파사나 수행 한 4년 냈다는 얘기하잖아요. 한 이유도 보니까 주변에 자기 뭐 친척 관계 친구들 뭐 이런 분들이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꾸 이 목사님이 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고 이러면은 그만 중놈이 어떠고 저떠고 불교를 욕하고 스님을 욕하고 그러더래.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죠? 성경 공부하면 묘기 되면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각중에 불교가 중놈이 어떠고 왜 이런 이야기 하지?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대. 근데 그분 이야기는 그래. 자기 다 친구고 친척이고 전부 다 교회 다니고 다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파사나 그 원각사는 절에서 한 4년 동안 불교 공부를 하고 또 한 4년을 이파사나 수행을 해봤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십몇 년 전에 가가지고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공중회전을 3바퀴 돌았대. 그래서 안착해서 자기는 죽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공중회전을 3바퀴 할 때 슬로우 비디오 같이 다 자기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고, 안착할 때도 놀라지 않고. 이 고도의 집중, 이게 뭔가 관입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아무리 대상이 빠르게 찰나찰나 변하더라도 마음이 눈으로 슬로우 비디오 같이 천천히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관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샷디를 자주 해야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명한 암. 이제 관찰하면서 분명한 알미 이제 생깁니다. 분명한 알은 관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몸, 느낌, 마음, 현상이란 4가지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마치 깜깜한 곳이 있을 때 주변이 잘 보이지 않다가 익숙해지면 주변이 보이듯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즉 분명하게 아는 암은 파자나띠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알다, 확실하게 알다, 깨뚫어 알다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알미 아니라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지혜를 동반하는 알미라 볼 수 있습니다. 몸 관찰에서 호흡의 길고 짧음, 몸의 자세, 일상에서 움직임 등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무형상의 세계인 느낌 영역에서 느낌, 마음의 영역에서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이어져서 최종적으로 궁극의 진리인 사성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한 알무로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궁극의 진리라고 하는 건 사성계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르마입니다. 법이죠. 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한 알까지 이어진다. 이래야 됩니다. 분명한 알미예요. 놓치지 않는 거죠. 뭐가 탁탁탁 체크하는데 희미한 게 아니고 분명한 알무로 하는 거죠. 그것이 특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분명하게 마치 전자의 현미경보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염체경에는 분명한 알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비구들의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뚫어 알고, 이 분명히 알고, 이런 말이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분명히 알며,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고 분명히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분명히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깨뚫어 안다. 이 깨뚫어 안다 하는 것은 이제 그 강목 스님이 번역에는 깨뚫어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안다 하는 게 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다 안다는 얘기 됩니다. 근데 이게 깊어지면 왜 될까 하는 게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의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요번에 저기 뭐고 그 도자기 이렇게 굽는 분이 한 번 오셨어요. 이분이 이빠사나 수행을 1년을 했대요. 이 그사님 말로는 그 와가지고 자비선사 스님들에게 다관에 하나씩 선물하더라고요. 전 선물 하나 받았는데 마음이 속 들었어요. 진사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진사 같다. 근데 이분이 이제 1년 수행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화가 이리 목까지 차오르고 자기 삶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누가 소개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하다가 알게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발생과 소멸을 본물해서 자기가 화가 가라.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어 얘기한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화가 쫙 내려가고 앞이 그때 쫙 보이기 시작하는 집착이 굉장히 떨어져 나갔대. 자기 1년 수행하면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상을 보고 기쁨을 봤다는 건 되게 이파사나에는
네 번째,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바른 알미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게 3 빠져났대. 3자가 앞에 붙었어요. 관찰 속에서 분명한 알미 익숙해지면 분명한 알미에 의해서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고 일체 모든 것이 공통되는 현상인 무상고 무아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바르게 아는 힘에 의해서 바르게 불사의 길이 열린다. 예. 이것이 3 빠져났디이다. 3 빠져났대는 올바르고 분명하게 알다입니다. 그래, 올바르고 분명하게 아는 걸 얘기. 올바르다는 거, 분명히 안다 해서 올바르다는 게 딱 붙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도덕성입니다. 이 샷디를 수행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도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른 길이고 바른 길이 아니라 하는 스스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신문을 보니까 그거 나왔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철학적 명제들이 지금 막 드러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자들이 여기 대해서 주고받고는 논쟁이 지금 막 생겼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90세 노인이 코로나 걸렸고 20세 청년이 코로나에 걸렸고 3세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누굴 먼저 이 침대는 하나밖에 없다. 치료받는 침대는 누굴 먼저 치료를 받게 하는가 이런 문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공리 문제입니다. 이거는 공리주의는 어떤가 하는 건 유럽에서 났죠. 70대 80대 노인네들은 막 잡아 가두거나 이런 게 동영상에 뭐 나왔는데 공리주의는 뭔가 하면은 전쟁에 나갔을 때 병사가 부상을 입고 돌아오면은 자 크게 많이 부상한 입은 병사하고 적게 부상당한 병사가 있다면 누굴 먼저 치료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누굴 먼저 치료하겠어요? 예? 그렇죠. 많은 다치신 사람이 생겨야죠? 아닙니다. 공리주의 입장은 적게 다친 병사부터 먼저 치료합니다. 다시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게 공리주의예요. 그거 마찬가지 코로나를 걸렸을 때 이 병실에 병원 침대는 한정이 돼 있다. 나 많은 사람 배제, 젊은 사람부터 먼저 입원시킨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죠.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든 적든 중증 환자부터 치료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 이거는 정의론에 근거한 거고요. 공리주의와는 다른 것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도덕 철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부분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덕적인 주진행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샷디를 하게 되면 도덕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정지 바른 알미예요. 산 빠져났대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예. 올바름이란 분명한 알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존재의 공통된 진실을 알았을 때 바르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몸, 감각, 마음, 현상을 관찰할 때 마음을 무상, 감각을 고, 현상을 무아 등을 몸을 부정으로 본다면 그것은 알미 올바르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반대로 대상들을 마음을 항상 하는 상, 감각을 즐거울 락, 현상을 나아, 몸을 깨끗한 정으로 본다면 그것은 바른 알미 될 수 없습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4페이지. 대염철경이 바른 알미 될 3 빠져났디. 다시 비구들의 비구로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이 그들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자,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는 뭘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게 뭔가 하면 3 빠져났대요. 샷디가 힘을 받기 시작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내분 알면서 다 행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경계에 와 있거든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얘기하자면. 사물 보이듯이 보여요. 아예. 제 몸이 다 보여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통째로 보이는 여러 개의 감각들, 움직임, 이런 것들 다 체크가 돼요. 이거는 바로 오래전에 미얀마에서 수행하면서 생긴 것들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딱 읽어보면서, 이건 벌써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대로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구부릴 때는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저는 음식 먹으면은 입안이 다 보여요. 이래 말을 할 때도 입안이 보여요. 얘기하자면. 이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다. 그래서 관찰한다가 샷대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걸 비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러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며 침묵하면서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제가 그 미얀마 살 때 화장실을 갈 때마다 경험한 게 있었어요. 화장실 가가 이제 밀어내기 하고 딱 앉아 있으면은 그 더운 날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가고 온몸이 시원해지는, 이 화장실 오면 시원해. 화장실이 왜 이리 뭐 선풍기 돌렸어?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앉아 있으면서 늘 이렇게 샷대하고 있을 때 몸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몸에서 나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감각이 시원해지는 것은 욕망의 불이 꺼져가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욕망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에 앉아 있었던 거죠. 제가 1년 동안 수행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몸에 통증이 일어날 때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통증이 일어날 때마다 의식이 더 성성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기뻤어요. 뿐만 아니라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돼 기쁘고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그냥 재밌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그때 공부했던 그 기록을 다 갖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갖고 있는데 내용 보면 참, 이런 게 있었구나. 자, 어쨌든, 여기 내용 보면 그런 거예요. 염초경에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의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자세한 건 나중에 염초경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냥 바르남, 산빠져나티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 샤티와 산빠져나티에 의해서 샤티를 잃으면 모든 법이 궁극을 모르게 됩니다. 그런 샤티 경지를 바른 알못을 잘 식별하고 다음에 그 샤티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샤티 그 자체는 시사선택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암, 산빠져나티가 생김을 해서 이게 샤티가 할 수 없는 시사선택을 하는 겁니다. 샤티 그 자체는 취하고 버릴 모릅니다. 어떤 게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를 몰라요. 샤티에 가지고 빠져나티 바른 알미 생겼는데 이 바른 알미 샤티를 샤티가 할 수 없는 시사선택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른 알미 정지로서 무슨 현상인가를 식별한다면 바르지 못한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샤티 확립 과정에서 바른 암, 빠져나티가 나왔지만 도리어 바른 알미 샤티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샤티와 정지에 의해 의지한다면 원만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도 어디를 참조했는가 하면은 쫑카파 대사의 남님 보리도 차지론에서 나온 걸 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령과 정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저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알아차림의 확립은 점진적이면서 함께 작용한다.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샤티로부터 시작하여 관찰, 분명한 암, 바른 암까지 점진적이면서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샤티의 알아차림에 익숙하게 되면 어떤 현상을 관찰하더라도 알아차림을 잊게 되며 알아차림하는 순간순간 산매가 일어나는데 찰나산매라고 합니다. 찰나산매가 일어나면 찰나산매를 의자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생겨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에 익숙해지면 대상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아는 알미 빠져나띠입니다. 행주자와의 움직임을 바르게 분명히 알면서 행하는 바르게 아는 알미 산 빠져나띠입니다. 분명히 아는 알미 수행 주제인 상호 의전 연기와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성을 바르게 아는 알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불사로 가는 길이며 샤띠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샤띠의 확립이 상당히 중요한데, 모든 수행은 샤띠로 하기 때문에 차 명상도 샤띠로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차 명상을 못했네요. 이거 읽는다고. 미안합니다. 30분 남았지? 아, 다행이다. 내가 널리 잊어버려. 예, 습관이라면 무서운 거예요. 자, 차 명상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샤트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죠? 첫 번째 딱 접촉되는 대상을 딱 이렇게 체크해서 딱 붙는 게 뭐냐면은 샤트다. 그래서 이게 샤트는 아까 얘기했죠. 차점 들고 녹화할 때 감각을 체크하는 건 다 샤트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샤트가 자꾸 익어지면 관찰도 분명히 익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걸 객관적으로 다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디 할 차례죠? 봅시다. 다른 차 명상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잠재되어 있는 힘의 5가지 뜻을 살펴볼 때, 첫째, 차 명상의 대상이 마음의 본성이 공적한 성품이며 알아야 할, 샤트해야 할 대상으로 바로 경입니다. 예, 경계 경찰 경이에요. 둘째는 마음의 공적한 본성에는 명상의 수단이 갖춰져 있다. 또한 수단의 행으로 수행 단계를 결정한다. 자, 명상의 수단은 사마타 위파사나겠죠. 셋째, 명상의 대상은 알아야 할 경이고 수단의 행이며 그 결과도 경과 행과 같이 마음의 본성이므로 경행가가 명상의 틀이 되며, 넷째, 명상 코칭의 첫 번째,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도 내 안에 갖추고 있다. 세 번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있다. 네 번째, 해답을 찾게 하는 길잡이 인도가 필요하다. 이 네 가지가 그대로 마음의 본성에 갖춰져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얇아가 잘 찢어지네.
나에게 이 네 가지가 갖춰져 있다. 그죠? 현재 우리가 앞에서 이 마음의 이제 본성에는 뭐가 갖춰져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 첫 번째는 잘 알다시피 스물 은자잖아요. 두 번째는 불계, 예. 바뀌지 않는 걸 이야기하죠. 불계. 세 번째는 생, 네 번째는 인, 다섯 번째는 생.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게 이제 그 광석 속에 있는 금에 비유한 거죠. 금은 이렇게 씁니다. 금수사 주의심 잘 보셨죠? 금에 대한 그래서 이게 이제 광석 속에 처음에 숨어 있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재련을 하는 과정에 있어 돌은 돌대로 진금은 진금대로 빠져나오는 나왔더니 보니까 숨어 있는 것이 진금이 나올 때 불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데 이것은 또 법신을 낸대. 법신. 금을 갖다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냐? 법신을 장신구를 만들듯이 법신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생이에요. 얘기하자면 원인은 이거는 이제 번뇌를 없애는 원인으로 작용. 성은 이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딱 풀어내면은 이런 네 가지가 딱 돼요. 이 마음의 본성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 진금, 진짜 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갖춰져 있는 걸 다 이렇게 번뇌라는 잡석을 가려내는 거는 수행이라는 용광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다 갖추지. 예? 여기에서 이제 요 세 번째가 여기 뭐냐면 세 번째가 요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모든 문제의 해답 또 내가 갖춰져 있다. 이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갖춰져 있는 깨달음을 뭐라 하는가? 공각이라 그래요. 본래부터 깨달게 있어요. 새롭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보니까 본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본래 본자에서 본각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본래 본자에서 본각. 본각이라는 법명을 쓰시는 스님도 꽤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이 무슨 말인지 이게 되시죠? 네.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다 갖춰져 있다. 그런데 만일에 이걸 둘로 나누라 한다면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첫 번째하고 요 세 번째, 요거는 요쪽으로 하죠. 요거는 불변입니다. 바뀌지 않는다. 불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을 따른다. 수연. 수연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더라고, 사람들이. 인연을 따르는 거 얘기야. 만일에 저걸 비유로 하라 그러면은 불변은 호공에 비유할 수 있고요. 수연은 거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날만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나 이제 방송할 때 잘 쓸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글씨를 못 쓰는 저게
이유도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내도록 놀러 다니고 공부 안 했어요. 6학년 돼가지고 겨우 이제 그때서 글 쓰기 시작하고 책을 읽기 시작해. 그래서 난 놀았습니다. 농대이 칩니다. 선생님과 눈치 보고 도망가서 놀기 바빠가지고. 근데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올라가서 또 마찬가지였어. 예. 예. 성질 급하지 하니까 글이 빨리 안 나오고 늘지도 않더라.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2장에서는 차명상의 근간을 이끌어내는 차명상의 요소를 살펴본 뒤 그 근간들이 차명상의 명상 체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차명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차명상의 구체적 종류와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본다. 공경한 마음 자체의 5가지 뜻은 명상 대상으로서 다르마이다. 이게 전부 다 통틀어 그냥 다르마, 법이라고 다 하나 규정해.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궁극적인 겁니다. 이 다르마는 경론에는 연기, 공성, 진여, 법계, 보리, 원각, 열관, 제120, 중도, 일심, 불성, 열장, 일미, 그리고 조사우르게는 본래 면목, 본지, 풍방, 주인공, 만이조, 일물, 화두 등으로 이름이 다를 뿐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르마를 일미로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자비다슨 차명상인은 다슨 일미를 궁극히 깨달음을 보며 그에 따른 명상법이 다비다슨 차명상이다. 깨달아야 할 대상으로 일미를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명상의 틀을 알아야 하고 그 틀을 통해 자신있게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 현실에 나타나도록 하여 대자유를 얻는 것이 참명상이다. 일미는 마음의 무한 능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일미를 드러내는 명상을 통해 대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 명상 방법. 이 명상의 수단인데, 명상의 수단은 두 번째죠. 잠재는 그 가능성을 개발하는 수단도 나한테 갖추고 있다. 그게 명상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봅시다. 다르마를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다. 방법은 수단이기도 하다. 다르마를 깨닫게 체득하는 수단은 생각이다. 생각은 염상사 세 종류가 있다. 그냥 말로서 할게요. 이게 지워도 되죠? 잠깐만. 안 보여가지고 핸드폰을 찍어요. 자, 이거는 명상 수단이 나한테 갖춰주고 있는 이것이 수단인데, 자, 생각념, 생각사, 생각상이에요. 생각사. 이게 이제 생각이 수단입니다. 이 염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말은 샤띠를 얘기합니다. 샤띠 우리 공부했습니다. 생각상 하는 게 있는데 생각사가 있거든. 같은 생각인데 달라요. 이거는 이제 생각염은 현재를 얘기하고요. 생각상은 이건 과거를 얘기하고 생각사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타난 대상에 대해서 적극적 체크하기 때문에 현재예요. 근데 이게 생각상은 왜 과거냐 이러면 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 이미지는 좀 과거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이게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를 봤다. 경치를 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야. 와, 이럴 수가 너무 좋아. 혹시
저기 티벳 가신 분들 그렇게 얘기한 분 나 여기 살고 싶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좋은데 정말 그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하게 짝이 없는데 처음 보는 이국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지 과연 그 며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할 때 근데 참 인연이 약간 묘해. 근데 거기에는 이 동티벳 갔을 때 있었던 일이지만 4,500고지 이상이 되는 데서 가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생긴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뚝뚝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분. 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냥 낯설지 않는 이분 말씀은 자기 전생에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어쨌든 티벳 가서 좋은 그 추억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이미지를 이야기하면 지나간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시를 쓸 수가 있죠. 근데 이미지는 지나간 것을 이미지화하게 되면 과거예요. 그럼 저걸 이용하는 이 수행이 있는 거죠. 이 이미지를 이용하는 수행은 관상법이라고 해요. 전통적인 거죠.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본다. 이렇게 관상법이에요. 이 볼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러면 생각사는 이거는 미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생각사는 이게 사유 통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혜를 얻는 데 많이 씁니다. 사유 통찰은 말이죠.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대상. 매우 미래적인 것이죠. 그걸 파악하는 방법이 사유 통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으로 분석하고 분석해서 진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생각사예요. 눈을 볼 수 없고 손을 만질 수 없는 대상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사유 통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수행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 사유 통찰하는 데 있어서도 분석하는 게 있고 분석하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하나는 가나선입니다. 하나는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건 대승 이빠사나였습니다. 이 분석한 대승 이빠사나는 이거는 전제가 있어요. 항상 뭘 전제하는 선정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나스는 이 볼간자입니다. 볼간, 말화, 삼성선자 쓰죠. 가나스인데 이 가나스는 이제 화두를 붙드는 거죠. 화두를 탁 붙드는데 화두를 붙들려면은 조사의 엉꼬를 붙들어야 돼요. 조사 엉꼬를 붙들고 수행하는 게 가나스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엉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생각을 이어가기 때문에 사유수 여기는 이게 우리 선을 얘기하면은 선을 번역하면은 생각할 사, 생각할 유, 사유수라 생각으로 닦는 거다. 이렇게. 근데 이 선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죠. 그러니 가나선에 저기에 속합니다.
생각으로 닦는 거예요. 그 밑에 대성 이파사는에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데 분석하는데 뭘 전제로 하면 선정을 선정도 욕계심 선정은 안 돼. 등지는 선정이 욕계심 선정인데 그거 왜 안 되느냐 하면 오용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객이 하나가 된 선정이라 하더라도 이 오용락이 있는 선정은 분석하는데 안 된다. 새끼심 선정, 오용락이 없는 깨끗한 새끼심 선정에 의지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막 사유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선정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그 선정을 의지해서 분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자기 감정, 생각, 사상, 철학 뭔가 집어넣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야 되거든. 그리 순수하지.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죠. 염가, 상가, 사에 대해서. 제가 LA 갔을 때 홍 박사님을 만났어. 예, 이분은 한의원 원장인데, 보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있네요? 부인도 있고, 다 두 분이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죠.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사님이 하신 얘기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저녁에 내가 가서 경행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 행선대에 올라가서 행선을 좀 해야 되겠다. 탁 나갔대. 저녁에 나갔는데 벌써 한 사람이 와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 달빛에 비치는 아리따운 여인이야. 촥 보는 순간 그 아리따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이가 탁 생각나더래. 아이가 생각나니까 저 내 짝인갑다 생각하는 이 거사님. 그래가지고는 자기 부인을 꼬셔가 결혼해서 저 아이가 된 아들이야. 지금 벌써 중학교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대학생이 되겠는데 내가 만났을 때는 6살 7살이었으니까 10년도 훨씬 넘었어. 대학생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원장님 이야기는 이 아이를 참 수행자로 키우고 싶다. 두 사람이 수행체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인연이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나가서 경행들을 탁 보는 거는 뭡니까? 샷디 생각염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아이가 탁 생각나는 건 뭐예요? 이 이미지는 과거 생각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결혼한 거는 왜 했겠어요? 생각사에 속합니다. 생각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내 짝인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래 어떻게든지 또 데이트를 하고 이래서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은 늘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항상 뭘 조심해야 되느냐? 달빛에 비친 여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실물은 그렇게 아름답게 그 사님의 실물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다. 달빛 비친 여자는 진짜 아름다웠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생각념, 생각상, 생각사락하는 거는 이렇게 분명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저걸 이제 수행을 하면 명상화해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생각념은 지금 현재 지금 샷대하는 일어나고 있는 적극적으로 체크하는 것, 알아차림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생각상은 내가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돌려지켜 그런 거고, 생각상은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막 분석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바로 수행이, 수단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넘어가고요. 40페이지. 자, 제2번을 보시면요. 명상이 수상과 단계를 갖추고 있는 공적한 마음인데, 이 명상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명상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생각상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잘 알다시피 시뮬레이션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예를 들어 건물을 하나 짓는 다음 시뮬레이션을 보고 건물 상태를 살펴보고 건물을 지어요. 얘기하자면. 자, 그런 건데, 이제, 이 다이빙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럽니다. 그 대위 위에 딱 올라가서 폼을 딱 잡아가지고 딱 뛰어내리는 미리 생각을 상상한대요. 내가 어떤 폼을 어떻게 뛰어내리겠다 딱 생각하고 탁 뛰어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농구를 시합을 벌였는데 A팀과 B팀이 시합을 벌였어요. A팀은 상상으로 일주일 내내 농구공을 넣는 연습하고 B팀은 실질적으로 농구 코드에서 공을 집어넣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A팀과 B팀이 탁 붙어서 누가 이기느냐면 일주일 내내 눈 감고 이렇게 상상으로 골대에 골을 넣은 이 팀이 더 많이 넣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요즘 이미지 트레이닝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상으로 하는, 명상법 사회에서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생각사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사고 실험입니다. 과학에서 하는 방법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방법을 써서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는지를 모르죠.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그 이미지를 보고 사유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가 이런 겁니다. 지구에 이제 두 쌍둥이 있는데 한 명의 쌍둥이는 우주선을 타고 10년 동안 비행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10년 후에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자, 누가 주름살이 더 많이 생겼을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구에 있는 쌍둥이가 훨씬 주름살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비행하고 돌아온 그 친구는 안 늙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상상으로 우주를 상상하고 로켓을 가는 걸 상상하면서 사유를 분석해가는 방법. 이게 이제 이런 방법은 과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다. 생각사가 그렇다는 거죠. 이 명상사를 늘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명상의 수단과 단계를 갖추기 위한 공적한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면서 이제 오늘 명상한다고 했는데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시간 지났지만 한 5분 명상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잊어버리니까. 자, 차를 따르십시오. 오늘은 감로차 마시기를 하면서 조금 발전된 형태의 감로차 마시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배가 차가운 분 계세요? 배가 차갑구나. 배가 차가운 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방법입니다. 자, 차를 따르십시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십시오.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앞에 찻잔을 봅니다. 모양, 색깔, 연꽃 문양, 자, 차의 맑고 투명을 함을 보고요. 자, 찻잔을 잡고, 자, 색향미를 마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색향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마십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자, 차방을 떠올립니다. 창문에 햇빛이 들어와서 차방이 아주 밝습니다. 앞에 차상이 놓여 있고 거기에 다간과 명상 찻잔이 있습니다. 자, 상상 속에 다간 뚜껑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명상 찻잔 차를 쭉 따로냅니다. 따로내고는 혹시 찌꺼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잠깐 동안 기다립니다. 까란 동안. 자, 상상 속의 찻잔을 이제 들고 색향미를 마십니다. 자, 색향미 마실 때 차물이 목을 통과해 쭉 흘러 들어간다고 상상하시고 신임을 흐르듯이 하고 상상을 합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을 하십시오. 찬물은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자, 의식을 이번에 배꼽에 둡니다. 배꼽이 잘 인식이 안 되는 분은 배꼽 부위에 콩알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거기에 의식을 두고 자, 동시에 차를 계속 마십니다. 색향미가 쭉 흘러 들어가면서 시냇물 흐르듯이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한 상상을 잘 해야 됩니다. 의식은 배꼽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찻잔을 잡고요. 다시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 가만히 몸과 마음의 반응하는 상태를 살핍니다. 딱 5분 정도 했습니다. 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선생님, 저기 일단 우리 선생님은 꼭까지 가야 되나요? 그거 가는 게 아닙니다. 의식을 배꼽에 두기만 하셔야 돼요. 이건 내리고 올리고 하면 이제 몸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몸이 결절이 생겨가지고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배꼽에다 두다니. 그냥 의식을 두고 그냥 차를 마시면 돼요. 다른 건 하면 안 돼요. 의식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굳이 내리고 올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상상만 해야 돼. 의식을 배꼽에 두고 차를 그냥 마시면 시냇물 흐르듯이 하고 상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배꼽으로 쭉 흘러들어갈 거예요. 지가 알았어.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하면 배꼽에 알아서 지가 싹 스며드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절대로 땡겨 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예? 그래 하여튼 가르쳐 준 대로만 하지 그 이상 벗어난 것을 하면은 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이 몸이 망가진 사람, 기공해가 망가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그는 그 언념을 두고 돌리고 땡기고 밀고 이렇게 하다 다 버려버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